안녕하세요. 2020년 4월 27일 주간 금융시장 분석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PPT를 한 장으로 정리를 했어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걸 위주로 하려고 PPT는 좀 줄였고, 그리고 지금 번외편으로 나갔던 사다리와의 대결도 이거 한꺼번에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다리와의 대결이 이제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2주 동안은 지금 따로따로 해서 했는데, 이번 주부터는 그냥 한꺼번에 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이제 지난주 시장을 좀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으로 국제금융시장하고 국내 금융시장하고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지난주 같은 경우는 국내랑 국제랑 약간 이슈가 조금 달랐죠. 국제금융시장 같은 경우는 미국은 주중에 이제 코로나가 치료가 되느냐 안 되냐, 치료제가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흔들리는 모습이 좀 있었는데, 뭐 전반적으로 보면은 약간 주식은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다만 미국의 채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주식 시장은 좀 안정세를 보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유가나 이런 건 계속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미국 채권 같은 경우는 안전자산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가 조금 있는 모습이고, 유가는 지지난주에 난리가 한번 났었죠. 그거에 따른 좀 기술적 반등일지, 아니면은 뭐 굳이 이유를 찾자고 하면 산유국의 생산 감소 기대라고 하는데, 지난주는 일정 부분 조금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뭐 기사 같은 거 보면 몇 프로가 올랐네, 몇 프로가 빠졌나 이 얘기를 하는데, 유가가 지금 너무나도 20% 아래에서 낮은 수준을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지금 같은 경우는 퍼센트지는 그렇게 의미가 없죠. 50불일 때 뭐 1% 움직이는 거랑 15불대에서 1% 움직이는 거는 그 폭은 분명히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몇 퍼센트라고 얘기하는 거는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다. 반면에 국내 금융시장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조금 저쪽 북한에 계신 분이 건강이 좋네 안 좋네, 뭐 죽었네 살았네, 그거에 따라서 좀 이슈가 좀 있었어요. 근데 뭐 언제나처럼 북한 이슈는 크게 뭐 흐름을 바꾸는 그런 이슈는 아니다. 그래서 뭐 일정 부분 주중에 흔들리는 모습이 있긴 했었지만 하락폭은 모두 만회를 했고,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큰 방향성 없이 박스권 움직임을 보였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반면에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오히려 1200원 초반대에 대한 바닥 인식에 플러스 그런 북한에 대한 이슈로 인해 가지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채권은 반면에 지금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어떤 우려감, 그거에 따른 재정정책에 대한 기대, 그리고 재정정책에 따른 기대가 국채의 대규모 발행에 대한 예상으로 이어지면서 채권금리는 오히려 주간 기준으로 상승 마감했다. 채권 가격은 하락을 마감했다. 이런 식으로 지난주를 정리를 드릴 수가 있어요. 지난주 정리는 앞으로 최대한 간단하게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건 금주 코멘트니까. 그럼 금주 코멘트를 한번 해볼게요. 금주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목요일 금요일이 휴일이에요. 부처님도 오셨고 또 근로자의 날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목요일 금요일이 휴일인데, 여기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 거는 목요일 금요일에 국제금융시장의 주요 지표 이벤트가 집중이 돼 있다.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무엇이 있느냐, 29일 지금 수요일 미국 1분기 GDP 발표가 있는데, 이거는 수요일날 장 끝나고 옵니다. 그리고 30일 목요일, 그리고 수요일날 우리가 자고 있을 때, 목요일 아침이 되기 전에 미국 FOMC 기준금리 결정이 있고, 또 30일 저녁에는 유럽의 ECB 기준금리 결정이 있어요. 즉 우리가 시장에 대응을 할 수가 없을 때, 이틀 동안 좀 쉬고 있을 때, 그리고 주말까지 해가지고 빨간 날이 연휴가 있는데 이런 이벤트들이 있다. 이거는 조금 우리가 이번 주 시장을 바라볼 때 주의를 해야 될 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금주 코멘트를 보면 미국 1분기 GDP 발표에 따른 시장 투자 심리 변화에 집중해야 된다. 이게 1분기 GDP가 안 좋을 거라는 건 모두 알고 있죠. 근데 1분기 GDP가 예상치에서 얼마나 벗어나느냐에 따라서 2분기를 저희가 조금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1분기 자체의 숫자보다는 1분기 숫자가 주는 2분기에 대한 어떤 예측, 시장 기대 심리, 이런 게 많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플러스 지난주 유가가 좀 많이 반등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모두 다 알고 계실 텐데, 과연 이게 어떤 것인가? 유가가 진정 안정이 된 것인가? 아니면 앞으로도 유가는 불안정할 것이고 또다시 급락하는 장세가 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고민의 해답에 대한 출발점은 미국 GDP 발표가 있지 않을까. 물론 GDP 자체가 안 좋다고 하면 전 금융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겠지만, 가장 크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유가가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이번 주 시장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월화수 우리가 시장을 대응하는 동안은 시장은 안정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은 매우 강하진 않겠지만 꾸준히 상승세를 좀 보여줄 것 같고, 환율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달러가 강세로 급격하게 변한다든지 그런 모습은 좀 없을 것 같고, 국채 금리도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안정적이지 않을까. 근데 국채금리가 안정적이라는 이야기는 크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지, 국채금리가 지속적으로 강세로 간다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약간 리스크 온의 모습을 보여주긴 하겠지만 그게 아주 크게 강력하게 월화수에 움직이지는 않을 거다. 대신 우리가 오히려 목요일 금요일 날 우리가 쉬고 있는 동안 일어날 국제금융시장의 이벤트에 준비를 해야 되는 월화수목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주식 같은 경우는 월화수에 꾸준히 어느 정도 상승세가 있다고 하면 일정 부분 이익 실현을 해야 되는 그런 포지션을 어느 정도 좀 줄이는, 가볍게 가는, 그리고 현금을 좀 쟁겨놓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금융자산에 대한 것도 일정 부분 투자가 돼 있다고 그러면은 어느 정도 현금으로 해놓고, 목요일 금요일 국제금융시장의 이벤트가 해소가 되고 과연 국제금융시장에서 주식, 채권, FX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특히 유가도 봐야겠죠.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전략을 다시 좀 짜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대부분이 생각을 하시겠지만 지금 생각보다 코로나의 실질적인 해결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미국이나 유럽 기준으로 보면 아직까지도 어떤 환자나 어떤 사망자에 대한 게 안정세가 보여줬다고 얘기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유동성 공급으로 인해 가지고 금융시장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데, 과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끝났냐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약간 조심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를 확인하는 그 시작이 이번 주부터 발표가 되는 경제 지표에 달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공격적인 투자나 트레이딩보다는 그러니까는 조금 이벤트를 보고 확인해야 되는 그런 주간이 돼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어느 정도 기존에 있었던 포지션을 정리를 하고 확인을 하고,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장인긴 금융사무소에서 정리하는 국제 금융시장에 대한 정리를 한번 보시고, 그리고 나서 투자 결정, 트레이딩 결정을 하셔도 나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로 주간 금융시장 분석은 마무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 장인김 대 사다리 복불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 이번 주는 핫한 유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유가는 아직까지 상승을 기대하기에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지난주 같은 경우는 기술적 반등에 지나지 않는다, 오히려 급격한 하락을 또 한번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는 유가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하락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사다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 지금은 솔직히 유가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거를 말씀을 드리기는 좀 힘들어요. 뭐 횡보세다, 뭐 약보합, 강보합 이건 좀 힘들고, 약세, 강세로 이야기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다리를 여기서 약세, 강세인데 왜 1, 2, 3, 4 4개로 하느냐, 약세, 강세만 하면 너무 쉬우니까 약세, 강세, 강세, 약세 해서
4개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숫자는 제가 약세를 했으니까 죽을 사자 써가지고 4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4번. 강세를 이야기를 했네요. 왠지 이번에도 제가 이길 것 같긴 한데, 지지난번에도 뭐 주식 가지고 제가 이길 것 같다고 얘기를 했다가 졌으니까 혹시 모르겠고. 자, 그러면은 사다리는 원유는 강세를 예상을 했다. 이거를 말씀을 안 드렸네요. 지난주는 뭐 그 주간 금융시장 분석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원달러 환율은 상승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원달러는 원화가 약세로 갔죠. 지난주 금요일하고 지난주 금요일 대비 플러스 17.6원. 근데 뭐 기억하시겠지만 저도 원달러 환율의 상승을 이야기를 했고 사다리도 상승을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둘 다 이겼다. 그래서 누적 승패는 2전, 장인김은 1승 1패, 사다리는 2승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과연 사다리가 다시 3승으로 앞서 나갈지, 제가 2승 1패로 동률을 이룰지 한번 원유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일 잘 하시고 목요일, 금요일 잘 쉬시고 다음 주에 제가 목요일, 금요일까지 해서 정리를 잘 하고 다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한 주 되세요.